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을 삭제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12월부터 2월 사이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미리 한번 촬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관련 내용 삭제는 시기는 언제 하느냐? 12월부터 2월 사이에 하면 되는데 12월 중순까지 현재 지금 심의원에 올린 게 없는 경우에 3학년부, 생활부, 교무부 등과 일정 조율해서 12월 뭐 중순이나 말쯤에도 그리고 12월에 지금 학폭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어서 결과가 1월에 2월에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2월에 시행을 해야겠죠. 12월에 시행했는데 학폭 결과가 또 나오면 2월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그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 해야 된다, 2월에 해야 된다는 없는데 가급적 12월에 하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달 초에 한 3일 정도 학교를 나옵니다. 이때 첫째 날쯤에 전담기구 회의를 하고 이 전담기구 회의를 한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또 이걸 전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날에 3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보내서 삭제 조치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촉박해요. 미리 학년부랑 교무부랑 이야기를 좀 해놔야 되고요. 방학 끝나자마자 진행한다. 방학이 이제 봄방학이 없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방학 중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학폭 진행하는 게 없는 경우에는 12월에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두 번째는 절차. 제가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를 올릴 텐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제가 좀 제 버전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요거를 그대로 제 블로그에 올릴 거고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해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한번 작년에 내려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사실은 좀 더 매뉴얼 틱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사실 맞으나 일단 저는 제 선에서 한번 정리한 부분을 좀 전달을 한번 해보고 이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과 매뉴얼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보셔야 되고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도 절차가 다 나와 있는데 먼저 12월쯤에 지금 시기에 생활부에서 삭제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4호, 5호, 6호, 8호 같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인 경우에 보호자한테 심의 대상 안내를 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받아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받아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말고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를 좀 이따가 설명하지 말고 지금 설명해 볼까요? 이제 삭제 명단 4, 5, 6, 8호가 심의 대상이 이제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치 사항이 이제 6개월 이후에 발생한 6개월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거나 여러 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심의해가지고 요거를 삭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삭제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둘 다 올릴 건데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고요. 다른 내용은 제가 설명할 거랑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떤 부분을 볼까요? 좀 쭉 내리다 보면 아 4호, 5호, 6호, 8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학생이 나름 학교생활 태도도 좋고 학교 폭력이 1회였고 받은 조치받은 게 6개월 이후다 하는 경우에는 심의원에서 이제 회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원의 결과에서 삭제 처리하자라고 하면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하지 말자 그러면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 양식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통신문처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 얘가 계속 뭐 4호 조치나 5호 조치 받았는데 계속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했다 하는 경우는 삭제 처리도 될 수 있겠지만 담임교사가 봤을 때 혹은 뭐 학교폭력 담당교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이가 계속해서 뭔가 문제 행동을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어, 삭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뭐 특정 학생 이름, 조치 일자, 언제 조치를 받았고 이 학생은 5호를 받았네요. 2호랑 5호랑 이제 병가 조치를 5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삭제. 2호는 뭐 이거 뭐 심의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삭제가 되는데 5호는 남겨야 되죠. 2년 후에 삭제를 하는 게 원칙이나 한 번만 5호를 조치를 한 번만 받았네요. 그리고 지금 날짜를 보면은 뭐 21년도에 배부된 날짜니까 1학년 때 5호 한 번 받고 나서 학교에서 생활을 잘했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내 양식을 보내주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보호자 이의 신청서, 자기 의견서, 자표를 작성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담임교사 의견서, 담임교사한테 의견을 받도록 여기 양식 다 있어요. 담임교사한테 줘서 의견을 달라. 이 학생을 삭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 학생의 자필 의견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이거를 작성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기재유보 관련된 조항이나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내면 여기 지금 보호자 의견도 사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 의견서지만 자기 의견서 여기다가 의견할 때 여기 보호자 의견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뒷면을 활용해도 된다 하고 나와 있긴 한데 학생 의견도 같이 보호자 의견도 둘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작성해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 처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받아서 심의위에서 이 종합적으로 보고 당해년도에 삭제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요건에 안 맞으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6개월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학교 폭력이 한 건이 아니라 5호 조치를 작년에 받았는데 1호 조치를 올해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쭉 한번 이어가 볼까요? 제가 예시 자료를 좀 이따 설명할 거는 삭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거는 삭제 조건에 맞아서 삭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어떻게 설정했더라? 어쨌든 이따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삭제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올해 삭제해야 될 사람, 그리고 2년 후에 삭제해야 될 사람. 이거를 담임교사한테 뿌려요. 어떤 식으로 명단을 전 작성하냐면은 이렇게 작성해요.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관련 명단. 1번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썼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 기재 유보. 왜 그러냐면은 담임선생님들이 이거 보시고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왜 입력이 안 됐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조건부 기재 유보되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입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재 유보이기 때문에 아예 생활기록부 입력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1, 2, 3, 7호 조치.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된 학생. 근데 1호랑 3호를 받았다. 조치일자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1호 조치를 10번 받았다. 3호 조치를 5번 받았다. 15번을 받았어도 졸업 동시에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자, 4호, 5호, 6호, 8호 같은 경우에는 조치 일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6개월 이후 그리고 4, 5 조치 하나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졸업 전 심의하겠다. 전담기구 심의원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심의 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담기구에서 삭제 처리 안 하겠다 하면은 2년 후에 삭제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여기 또는 2년 후 삭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학교폭력 가해 학생 4호, 6, 8호 같은 경우에는 삭제 요건을 미충족해서 입력은 됐는데 얘가 지금 최근에 2달 전에 지금 그 학폭 조치를 하호를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논의를 할 수 없어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2년 전 학교폭력 가해 학생 4, 5, 6, 8호 조치로 삭제 요건이 미충족되어서 올해 2년 전에 삭제 못했기 때문에 올해 삭제하는 학생들의 명단도 있어야겠죠. 요거를 담임 선생님과 교무에 뿌려서 담임 선생님들 1, 2, 3, 4번 좀 확인해 달라. 특히 전학 온 친구들 전학을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을 따로 이야기를 안 해줘서 교무부나 생활부에서 놓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요청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무에도 한 번 더 연락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왜냐하면 교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학생이 전학 오면서 이전 학교에서 자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삭제 조치가 안 돼서 학원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있는지 2년 후에 누구누구 삭제해야 되는지 생활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교무부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2년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생활부에서 삭제 명단을 작성해서 보내요. 3학년 교사한테 생활기록부 대조를 해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관련 내용을 다시 받아서 교무부에 명단을 넘겨서 2차 확인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담기구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겨서 내부 결제 처리를 합니다. 학교장 결제가 나면 교무부로 회의록을 전달하면 명단도 같이 전달이 되겠죠. 교무부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아까 학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설명했네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거예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뭐 4, 5, 6, 8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겠죠. 삭제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보호자한테 한번 통보해 주셔야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교무부에서 담임교사에게 삭제를 안내해서 담임교사가 졸업 당일날 삭제할 수 있도록 졸업 당일 담당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 삭제할 수 있게 삭제를 하시면 되죠. 졸업 당일날 아이들 다 집에 가고 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면 됩니다. 생활기록부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영역이 어디 있느냐. 1, 2, 3, 7호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그리고 4, 5, 6호는 출결 특기사항에, 그 다음에 8, 9호는 학적 특기사항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삭제할 때 고려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회의록이 2년 후 담당 교사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에 교사한테 인수인계 처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2년 후에 전달이 되겠죠. 교무에서도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부에서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잘 정리해서 회의록 매년 거 남겨놓고 전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1, 2, 3호가 나왔는데 다른 거 없다. 이제 심의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의록을 굳이 안 남겨도 되지 않느냐. 맞는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4년 후에 막 최근 거 내용을 보려고 하시는 다음 담당 교사가 특정 해 이 그 학교폭력 삭제 관련해서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담당자가 처리를 안 했는지 아니면 명단이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삭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는 여도 회의록을 남겨 놓습니다. 왜냐면 다음 담당자들이 좀 더 헷갈리는 상황이 덜 하려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요건 설명했고요. 다른 이제 거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까 두 번째 파일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편의상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 약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의록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이 회의록 양식 10분 활용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는데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적고 장소 적고 화상회의 뭐 화상회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담기구위원 전부 다 적은 다음에 이름을 저희는 이렇게 학부모 4분 교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쫙 쓰고 참석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할 수 있겠죠. 몇 명이 참석했는지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석자 회의록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교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 삭제 심의 선정부터 이제 쭉 한번 생활부장에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요거 그대로 그냥 한 번씩 읽으면은 사실 회의도 금방 끝나고 좋게 넘어갈 수 있겠죠. 첫 번째, 학교폭력 가해 조치 조건부 기재요구 관련 학생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씁니다. 그래서 1, 2, 3호 조치가 나왔지만 관련된 내용이 전담기구 보고만 하겠다. 생활기록부에는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죠? 두 번째로 갑니다. 졸업과 동시 삭제 명단. 얘는 1, 2, 3, 7호 조치 받은 경우에 그래서 지침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전에 제가 작성을 다 이 관리 지침 몇 조 몇 항에 따른 건 전부 다 보면서 하나씩 쳤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포라는 학생이 이거 빨간색으로 친 거는 전부 다 나중에 바꾸셔야 되고요. 1, 3호를 동시에 받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다. 1호가 10개든 3호가 10개든 무조건 1호, 3호, 2호는 전부 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7호까지도. 자, 그래서 명단을 나중에 학원이 전달해달라. 세 번째는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명단 4, 5, 6, 8호 조치 심의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겠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심의했는데 심의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심의 조건에 맞아서 삭제를 시키겠다라고, 그죠? 심의 결과 삭제 처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회의에서 요거는 회의가 좀 더 진행돼야 되는구나. 심의 여부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심의 결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를 할지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부장이 내용을 던지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이 삭제 처리 뭐뭐뭐뭐에 따라 학교 생활을 바르게 하였고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삭제 처리 바랍니다. 전체 위원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교감 선생님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하는 부분에 모든 위원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 다음 졸업과 동시에 삭제 신청 불가 명단입니다. 4, 5, 6, 8호 조치를 받았지만 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2년 후에 삭제에 대한 명단이 있어요. 6개월 이내에 뭐 이제 조치를 받은 경우 아니면은 4, 5 조치 말고 다른 걸 받은 경우 지금 날짜가 2023년에 2월에 졸업하는데 12월에 조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삭제를 해야 된다. 해당 학생은 졸업을 기준으로 2달 전에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된다. 이거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서 올해 삭제를 해야 되는 명단 4, 5, 6, 8호 조치 명단은 다 뭐 강서 학생이 이제 이전에 이런 내용을 받아서 2년이 지나 올해 삭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년이 지났으니까 뭐 이전에 있었던 뭐 20년 뭐 이렇게 조치를 뭔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복사를 잘못했나? 한번 확인. 요 강북 학생 요걸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첨부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자, 이 학생은 2020학년도에 졸업을 했고 졸업 후 2년 경과해서 올해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넘겨달라.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서 요 회의록을 그대로 그냥 넘기면 되겠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명단이 나오고 통보가 되고 담임교사가 삭제 처리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봤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개 파일 올릴 때 요 파일도 올릴 거니까 이 파일을 기준으로 보셔서 공부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